광복 74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죠. 어제에 이어서 한국의 역사를 찾아 중국으로 떠납니다. 우리 시연 씨가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독립투사들을 위한 발자취를 따라가 볼 텐데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중국 산둥성의 한 한국인 학교. 오늘은 기다려왔던 독립운동 역사 탐방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이제 동부삼성을 가게 되는데 이제 살짝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 같이 탈도 안 나오고 잘 건강하게 잘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잘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연태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하얼빈, 그다음에 목단강으로 해서 훈춘으로 해서 백두산,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백두산을 이제 마무리로 하는 그런 일정인데 모두가 정말 즐겁고 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 연태공항에서 하얼빈 국제공항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제정 러시아의 철도기지가 된 이후로 상업, 교통도시로 발전했다는 하얼빈시. 한국 학생들이 하얼빈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I wanna hit rewind, play back 100 times, the moment when our hearts alig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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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멋지죠? 이곳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라는 성소피아 성당인데요. 청자빛 돔과 붉은색 벽돌이 멋스러운 성소피아 성당의 내부에는 하얼빈의 역사가 담긴 흑백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하얼빈 공항을 통해서 이곳 소피아에 왔는데 처음 와본 곳이거든요. 근데 건물이 너무 아름답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곳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얼빈 도착을 기념하면서 한국 학생들이 길거리 공연을 펼쳤는데요. 실력들이 대단하죠? 하얼빈의 중심에서 한국 K-팝 커버 댄스를 선보이는 학생들. 현지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역시 글로벌 대세는 K-팝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얼빈에 왔다라는 신고식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독립운동 역사 탐방을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탐방지는 어디일까요? I don't need a name to grant me fame or riches to spend. 안중근 기념관을 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간 다음에 731 유적지를 거쳐서 그다음에 목단강 김자리 장군 기념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탐방지인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향해 이동하는 중에도 역사 교육은 계속됐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좀 짧게 생을 살았어요. 1979년 9월 2일에 태어나셔서 1910년 그리고 즉 31살에 돌아가셨어요. 일단 출생은 황해도 해주고요. 이렇게 이동 중에 사전 학습을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 이것이 바로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인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운동과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얼빈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 거 잘 아시죠? 여기에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하셨는데요. 왼손 약지를 끊어서 태극기 앞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썼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을 다 같이 떠올려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 만약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어머니는 어떨 것 같아요? 글로만 배웠던 독립이 아니라 진짜 독립열사의 입장이 되어서 그때를 그리고 독립운동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떳떳이 죽으라는 편지를 보낸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도 다 같이 헤아려 봅니다.
이곳을 가장 먼저 택했던 이유는 젊은 나이에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 학생들이 뭔가 좀 알았으면, 그래서 요즘 이 나라에 대한 국가 소중함 가치를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보고 있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는 대한 독립을 위해서 저격을 감행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당당하게 큰 소리로 꼬레야우라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쳐서 한민족의 마음에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그리고 천하의 일본의 만행을 알렸던 그 현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마음이 좀 더 무거워지고, 대한독립을 희생하셨던 안중근 의사의 그런 업적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독립투쟁에 그 마음이 좀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슬프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런 게 바로 산교육의 현장이겠죠? 안중근 기념관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7.3일 유적지라는 곳인데 일제 만행이 이곳에서 자행이 됐던 그 역사 현장입니다. 하얼빈에 주둔했던 일본 관동궁 7.3일 부대 유적지인데요. 7.3일 부대는 마루타라는 암호명으로 악명 높았던 비밀 연구소입니다. 1936년에서 1945년 여름까지 전쟁 포로 등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던 곳입니다.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은 만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까지 모두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시히로가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왜 이게 일본에도 떴어요, 이 페스트병. 그래서 이시히로가 이제 그걸 이제 해결을 하고 이 페스트병을 갖고 와가지고 사람한테 심어. 그렇지. 증거인멸을 시도했지만 천일 공노할 일본군의 만행은 이렇게 큰 흔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일본의 침략과 선조들의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이번에는 독립 역사 탐방 3번째 유적지를 향해 하이린시로 이동을 해보는데요. 지도를 보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주 항일투쟁의 유적지를 찾아간 건데요. 이곳에는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서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중국과 한국 항일운동가들의 업적과 청산리,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만주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함께 일본에 대항해서 투쟁한 걸 기념하고 한중 사이의 우호를 위해 한중 우위 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가서 여기다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이렇게 직접 역사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 학생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안중근 의사 박물관을 먼저 갔는데 거기서도 정말 마음이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7.3일 부대도 그렇고 그냥 이번에 갔던 박물관들이 다 좀 마음이 아픈 곳이라서 뭔가 좀 엄숙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생들이 방문한 곳은 김좌진 장군이 순국한 장소로 유명한 금성 정미소입니다. 1930년 1월 24일 설을 채 일주일도 남기지 않아 정미소가 한창 바쁘던 때에 발동기가 고장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김좌진 장군을 공산주의자인 박상실이 암살했던 건데요. 이 정미소는 독립을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먹고 하는
그런데 많은 그 우리 청년들은 또 항쟁의 뜻을 비추는 사람들은 김자진 장군 곁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이곳 정미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This smile from my face, whether sunshine, whether the rain. I can weather any weather with you, smiling you. 당시 독립군이 처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장에서 느껴보는 학생들. 지금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지만 이런 평화와 자유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학생들은 순국 선열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배웁니다. It's gonna be a good morning, beautiful this 좀 가슴 뭉클한 것도 많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정말 자랑스럽고 저도 그런 멋진 한국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그 가족과 자기 살던 곳을 버리고 이곳까지 밀려와서 힘든 생활을 할 때 그때의 역사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던 독립 열사들. 그분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니까요. 네, 광복절 74주년 특집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 잘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업적은 뭐 책이나 이야기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이렇게 실제로 또 암살이 이루어졌던 장소를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네, 그렇죠.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정면으로 저격단시 모습을 재현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있는데요. 그 위로는 벽시계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살한 시간에 멈춰 있는 시계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시계처럼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만큼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보면서 조금 뭉클했다면 네. 7.31 부대 유적지에서는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지 정말 상상조차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7.31 부대에서 희생된 사람만 해도 15,00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단 한 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 사실이 너무 씁쓸하죠. 씁쓸하네요. 네. 이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광복 74주년 특집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